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7차 시 강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후관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후관리의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평가협의회에서부터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출되는 관련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사후관리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가 변경됨으로써 각 단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둘째, KI의 검토 의견과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해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자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잘못 해석되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비교 분석을 수행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기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검토 의견이나 협의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반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섯째, 기타 작성상의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협의 내용에서 미세먼지 PM10의 유지 목표 농도를 강화하도록 제시했지만 협의 내용의 이행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계획이 승인됨으로써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유지 목표 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방류될 계획이므로 방류 수질 기준을 BOD의 경우에 5mg/L로 법정 기준치보다 강화하도록 변경 협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도 변경 협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시점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법적 기준치보다 강화하도록 제시한 변경 협의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일반적인 방류수 수질 기준인 BOD 10mg/L를 적용해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경관과 전파 장애 항목의 사후 환경 영향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서의 보완 과정에서 협의 내용에 추가되었고 사업자도 역시 협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시에는 경관과 전파 장애 항목을 누락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이 변경된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비고란을 살펴보면 수질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것인지 정당한 사유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평가 시부터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시점까지의 변경 이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의 의견의 취지가 미흡하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의 산업단지 계획을 고려해서 완충 녹지의 폭을 15m 이상 확보하라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시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계획이 수립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협의 의견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협의 의견 제시자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사항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협의 내용에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로 구분하여 제시한 부분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저감 방안에 포함해서 제시한 내용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불가한 사례입니다. 협의 내용에서 환경평가 시 예측된 내용과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시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 시의 조사 시점이 상이해서 비교가 어렵고 비교 분석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사에 의한 영향과 무관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조사 지점의 대부분은 공사 지역과 무관한 지역이므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의 조사 지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교 분석의 근거와 대책 마련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예측하지 못한 환경 영향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원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사후 환경 영향 조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야간 소음도가 2기 지점에서 당초의 예측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인 분석이나 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한 반영할 것, 적극적 검토할 것 등의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행 내역도 역시 최대한 반영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등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협의 내용을 제시할 때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불명확한 이행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사후관리 분석 결과에서의 문제점 및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환경부에서 2020년 12월에 발간한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우수 미흡 사례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종인 매화 마름의 대체 서식지 조성 사례입니다. 매화 마름이 안정적으로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의 수위 조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수생식물인 매와 마름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 주체가 편의성 위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차장과 인접해 있어서 관광객의 불법적인 출입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에 취약합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대체서식지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관리가 소홀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일종인 수달의 인공서식지 조성 사례입니다. 수달의 인공서식지는 은신할 수 있는 공간과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우수 사례처럼 인근에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돌무더기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종인 하늘다람쥐의 인공서식지 조성 사례입니다. 자연적 소재를 이용해서 인공둥지를 설치함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이 적고 인공둥지의 설치 높이도 2.5m에서 3m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인공둥지를 설치하면서 수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람쥐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다면 임도의 주변부보다는 먹이원이 풍부한 산림내의 중앙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둥지의 측면부에 개폐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천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종인 맹꽁이의 대체서식지 조성 사례입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지상 0.5m 이상, 망의 폭은 최대 가로 세로 1cm 이하로 하고 망의 끝을 대체서식 쪽으로 꺾음으로써 양서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우선 맹꽁이의 보호를 위한 유도 울타리가 관리 미흡으로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서식지가 공사장과 폐기물 처리장에 인접해 있어서 서식지 외부에 위험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서식지의 안정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공사 영향이 없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격리시킨 뒤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변 환경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 원래의 서식지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일종인 미호종개의 대체서식지 조성 사례입니다. 종합 안내판을 통해서 미호종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외곽의 식생 구성은 정수식물과 관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류의 생활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수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로를 통해서 낮은 수심과 느린 유속이 형성됨으로써 미호종개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정 보호종인 조류 다수종이 도래하는 철새 도래지 조성 사례입니다. 도래하는 철새지의 먹이터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식지 안정을 위한 사폐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횃대를 설치하고 개방습지가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철새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류 충돌 저감 사례입니다. 미흡 사례처럼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투명 방음벽에서 조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이하의 점 또는 선형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육교형 생태 통로의 유지관리 우수 사례입니다. 생태 통로 상부에서 고라니의 배설물, 너구리의 족적, 두더지의 굴흔 등 야생동물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평상시에 이동할 때 생태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륜 세차 시설 설치 사례입니다. 공사 시에 토사를 수송할 경우에는 자동식 세륜 시설이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수조식 시설의 경우에는 수조의 넓이, 깊이, 길이가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저와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는 현장 조사를 통한 확인 결과 수조수 순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격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산먼지 저감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전경사진과 같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작업 중인 지역에 상시 살수를 실시함으로써 공사 시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산먼지 저감 사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개발한 살수 차량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살수 차량과는 다르게 차량 지붕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까지 살수함으로써 저감 효과를 높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시침사지 설치 사례입니다. 임시침사지는 유지 관리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준설 등의 유지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전경사진과 같이 임시침사지 내에 많은 양의 퇴적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수준의 저감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임시침사지 설치 사례입니다. 임시침사지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출부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영구저류지 설치 사례입니다. 영구저류지의 전경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의 유입부와 오른쪽 사진의 유출부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사수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영구저류지의 설치 용량에 비해서 저감 효율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가배수로를 조성한 후에 사면부에 비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서 강우 시에 사면부에서 토사가 유입됨으로써 침사지의 저감 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가배수로 설치 사례입니다. 강우 시에 발생하는 토사 유출수를 침사지로 적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를 조성하는 한편 가배수로와 사면을 비닐 덮개로 덮어서 가배수로 주변의 토사가
추가 유입되는 것을 저감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탁 방지막 설치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당초 평가 시에 토사 유출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수의 방류 지점과 하천이 합류하는 3개 지점에 하천을 횡단하는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후에 당초의 계획에 따라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의 폭이나 수심에 따라 저감 효율이 저하되고 해당 하천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인 수달에게 이동 간섭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장 요건을 고려해서 방류구 인접 지역에 이중으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한편 지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오탁 방지막을 고정하여 저감 효율을 높인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유 보관소 설치 사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보관 기간, 취급 시 유의사항과 관리 책임자를 적어놓은 표지판을 부착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폐유 보관소 설치 사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였으나 시멘트나 아스팔트 재료로 포장을 하지 않았으며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보관 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과 관리 책임자를 적어놓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사례입니다. 가설 방음 판넬은 공사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표적인 저감 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설 방음 판넬은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소음을 저감하는 시설이므로 설치 상태에 따라서 저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전경 사진과 같이 가설 방음 판넬 사이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대한 수준의 저감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 지구에 인접하여 위치한 학교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판넬을 설치할 경우에 학교 측의 폐쇄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판넬 상부는 투명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소음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설 방음 판넬에 자동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와 인접한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 가능한 최대 높이의 방음벽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아파트의 높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아파트의 고층부에서는 소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전경 사진과 같이 꺾임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감소기를 적용함으로써 소음을 저감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8차 시 사후관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건설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기약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